아침 뉴스룸 오늘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인철 소장님,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다, 8년 뒤면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은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구조 자체가 좀 많이 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두 분은 그 1인 가구가 어디에서 늘고 있는지 체감하는 곳 어디예요? 저희 친구들이 일단 결혼을 안 하고 원룸 같은 거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네네. 아마 서울의 신축된 건물, 이 오피스텔이라고 네. 하죠. 신축된 건물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오피스텔이에요. 그런데 이 우후죽순으로 정말 여기저기 범람하다 보니까 공급 과잉, 네. 부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꿋꿋합니다. 아, 이 얘기는 예.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한다.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수요가 건데요. 있군요. 30년 후면 더 심각해져요. 네. 2047년이 되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의 비중이 70%가 넘어가요. 다들 이렇게 외롭게 세 가구 사시네요. 중 네 가구 중 세 가구가 예. 1인 내진 2인 가구라는 겁니다. 네. 이때가 되면 혼자 사는 노인의 비중이 네. 절반 가까이 됩니다. 현재보다 3배나 늘어나요. 그때 저도 노인인데 저도 혼자 산다니. 누가 부양을 하죠?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 부양 부담이 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일하잖아요. 예. 이런 걸 그렇죠. 경제 용어로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네. 만 15세부터 64세를 의미하는데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이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함께 매년 30만 명 이상 10년 동안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 형태. 지금 그렇죠. 네. 예. 밑에는 없고 위에만 계속 늘어나는 형태가 된다는 네. 거거든요. 네. 자, 이게 왜 문제냐? 이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 정말 일할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한국 경제는 굉장히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네, 이렇게 변화가 참 심각한데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정년이 보통 60세까지잖아요. 이걸 법적으로 연장하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제 시급해지니까 지난 4월에 정부가 인구정책 TF를 꾸렸습니다. 범부처 간 민간합동이 이제 이 TF를 꾸려서 나온 해법이 뭐냐? 젊은 사람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갑자기 애를 많이 낳아도 젊은 사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와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하나가 이제 외국의 이민 정책을 좀 예. 수용하는 거 현재보다도 네. 또 하나는 뭐냐? 이 계속 고용 제도라고 해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는 이제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일본식 모델이에요. 네.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이제 고령화를 겪었기 때문에 네. 이 계속 고용 제도라는 건 말 그대로입니다. 노동자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그러면 이 고용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거. 왜 하필이면 65세라고 기한을 두느냐. 이 기업이 원하는 만큼 70세가 될 수도 있고요. 일부 이제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정년을 폐지하는 방안, 아니면 65세로 정년을 정하는 방안,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월급이나 복지 혜택을 좀 줄이더라도 재고용하는 방안. 근데 일본의 경우는 재고용하는 방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이제 계속 고용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일단 생산 가능 인구는 늘어나는 장점이 있고요. 네. 또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년이 이제 연장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란이 좀 심해요. 그래서 정권 마지막 해인 다만 이제 2022년까지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이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정년이 연장이 되면 좀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만 60세까지만 내고 수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정년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65세까지 늘어난다. 그러면은 65세까지는 수령 못하고 계속 그때까지 내야 되는 국민연금 거죠. 내야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어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이 발표되고 난 다음 바로 가장 민감한 게 국민연금의 예. 가입 기간. 예. 지금 현 60세인데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65세까지 상향 조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정년 연장 논의가 이제 촉발이 된 게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이었어요. 네.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서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있는 경산오위에서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만 60세 이상으로 하자라고 이제 안을 발표하자. 안이었어요. 네네. 제안을 하자마자 사회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근데 선진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지금 독일, 캐나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이렇게 국민연금의 가입 연령, 상한 연령이 이미 60세, 일부는 70세까지도 있어요. 오. 그러면 어차피 우리도 궁극적으로 의무가입 확대, 연령 확대는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다만 문제점이 뭐냐? 우리는 퇴직이 너무 일러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 의무기간 확대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내느냐 네. 이런 과제를 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대 간 갈등인 것 같아요. 이게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요즘 청년 실업이 정말 문제잖아요. 근데 청년층과 노년층이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벌어지면 이것도 사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두 가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 정년 연장에 지금까지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하나가 바로 이제 세대 간 갈등. 네. 일자리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청년 세대, 노년층의 이제 일자리 갈등이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년 연장이라는 건 이제 청년층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별도의 청년 취업 대책과 함께 연결이 돼야 합니다.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정년을 연장할 경우 이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도 기업들의 경우에는 생산성을 더 늘리고 그리고 유연 근무제를 좀 도입하고 여러 가지 시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사실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갈 길이 그만큼 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년 연장이라는 건 피할 수 없고 저출산 고령화는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고 2025년이면 5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사 정의 충분한 사회적 이제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데 이해관계자들이 약간의 한 발씩 양보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 중재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늘리려고 외국인들 지금 그 거주 기간을 좀 길게 늘리겠다 이런 방안도 좀 검토되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에요. 예. 전 세계 몇 위? 네, 알아요. 해보세요. 4위. 3위예요. 땡. 언제 바뀌었지? 중국과 인도에 이어서 전 세계 3위입니다. 미국은 예. 인구뿐만이 아니라 국토 면적도 3위예요. 전 세계.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의 인구가 줄지 않고 꿋꿋하게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민 정책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른바 멜팅 팟이라는 예. 다민족.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다른 행정부에 비해서는 자꾸 이제 이단화적인 행동을 하고 네,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 미국은 이민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진국들의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해법으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들고 있는데 우리도 그동안은 단일 민족에 너무 목매어 왔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정부도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네. 우수 인재 비자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은 장기 체류도 가능하고요. 네. 가족이 한꺼번에 와서 체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취업 비자까지 허용한다라는 이제 혜택을 주기로 했고 또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이 문제예요. 지방 가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에 거주하는 우수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 비자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정부는 이제 이민 정책의 이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외국인 출입국부터 사회 통합, 뭐 국경 관리까지 통합적인 이민 관리를 구축하겠다라는 건데 이외에도 젊은 사람이 줄어들어서 피해를 본 데가 많아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학교라든지 학교, 교원. 예. 교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군요. 교원 충원 학생이 문제, 없으니까. 그리고 네. 군대도 문제입니다. 네. 군 인력을 이제 재배치하는 문제, 네. 여기에다 집도 문제예요. 지금까지 4인 가족 기준으로 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2인 가족으로 줄여야 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이런 문제를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 살기 좋은 나라가 돼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이번 주제 만나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전자담배를 피웠던 사람들이 호흡기계 질환을 앓거나 숨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70대 노인의 것처럼 폐가 망가진 18살 소년.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진 17살 소년. 원인으로 지목된 건 바로 전자담배입니다. 잇따라 보고되는 전자담배 피해자들로 인해서 대통령까지 나선 상황. We can't allow people to get sick, and we can't have our youth be so affected. But people are dying with vaping, so we're looking at it very closely. 우리나라 역시 전자담배 소비량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향과 디자인을 무기로 우리 곁을 파고드는 전자담배들. 하지만 그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걱정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확산되는 퇴출 움직임 속 전자담배의 현주소를 점검해 봅니다. 네, 어린 아이들의 그 폐를 보니까 정말 좀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픈데요. 이 전자담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오늘 국립암센터 교수이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서홍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화면에서 봤는데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런 뭐 일들이 참 좀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 전자담배 때문에 사망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6건이 보고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33개 주에서 4,500건의 450건의 그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건수들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도 그 전자담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네. 심지어는 트럼프가 이 전자담배 중에서도 그 가향담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가향담배들을 앞으로 퇴출시키겠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대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마 그래서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그 기업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예. 대통령이 아닌데도 네, 그렇죠.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전자담배, 가향담배를 앞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아무래도 그 10대 아들이 있기 아들도 때문에 있으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만큼 심각하다는 네, 뜻인 것 그렇죠. 같은데 가습기 살균제 사실 피해가 우리나라를 정말 휩쓸고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현재 진행 중이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가슴이 철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전자담배가 우리 호흡기나 폐에 좀 영향을 준다는 그런 보고가 있나요? 그런 그렇죠.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개념부터 약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들이 그 전자담배라고 많이 그 용어를 쓰고 있는데 네. 그걸 약간 구분해야 돼요. 그 그래요? 일반적인 그 전자담배는 네. 그 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 그 그렇죠. 액상을 사용해 가지고 그 열을 가해 가지고 그 에어졸을 그 기체를 마시는 것이 네, 네. 이제 전자담배인데요. 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전자담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라는 건데요. 이 관련형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와 똑같아요. 맞아요. 담배 맞아요. 잎이 네. 썰어져 있고 종이로 말아져 있는데 네. 관련과 네. 똑같습니다. 네. 다만 이것이 기존 담배와 다른 것은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그 열을 가해 가지고 그 기체를 마신다는 것만 다르지 네. 사실은 담배하고 똑같은데 네.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전자담배다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은 혼선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자담배에도 하나는 그 니코틴 액이 들어있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사실은 담배와 똑같은데 불을 붙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담배와 똑같다. 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네. 둘 다 어떤 게 더 위험한 건가요? 지금 문제가 되는 네, 건 그러면 액상형과- 액상형이 문제가 되는 거죠. 둘 다 문제가 둘 다 되죠. 문제가 둘 다 되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그걸 전자담배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둘 다 해로운 것이고 둘 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이제 해로운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네, 네. 사실 그 이런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들은 그 우리 의사나 이런 그 보건학자 또는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도 그것이 해롭다는 것이 알려지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데 담배 몇 번 빨았다고 해서 폐암이 걸리지는 않아요. 그건 그렇죠. 20년, 30년이 있어야지 누적된 자료가 생겨서 네. 폐암을 일으킨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담배가 새로운 형태들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고 네. 또 향을 가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나오는데 이것이 해롭다는 걸 알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20년, 30년을 사람들이 100만 명이 사용을 해가지고 네. 예를 들자면 10만 명이 죽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예를 들자면 그 전자담배의 그 향이 우리 폐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연구라는 것이 네. 돈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이게 바로 담배 회사가 노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담배를 계속 출시를 해가지고 네. 사람들을 유혹하고 우리 담배는 좋은 담배니까 마셔라. 이건 향을 가했다. 사과 향이 난다, 뭐 망고 향이 난다, 예. 무슨 과일 향이 암만 난다고 해가지고 속삭이던데. 마치 그것은 건강에 좋은 것처럼 이렇게 혼동을 시키는데 예. 네. 이것이 해롭다는 것이 다 알려지려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소비자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알려진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그렇죠. 해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현명한 선택을 해야죠. 예.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담배가 해로운 거는 뭐 모르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 제 주변에도 요즘에 예전에 권련형 피시다가 네네. 냄새가 안 나잖아요. 전자담배가.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이제 주변에 피해 안 준다는 생각으로 전자담배를 요즘에 대부분 다 피시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그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상반기에 그 권련형 전자담배 사용이 지난해보다도 24.2%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흡연율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권련형 전자담배로 가고 있는데 아하. 이 권련형 전자담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담배와 똑같은 것인데 네. 불을 안 붙일 뿐이죠. 그러나 그 안에도 발암 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미국의 이제 그 필립 모리스 같은 회사에서 자기들이 막 선전하기를 우리는 기존 담배와 비교해서 90% 해로움을 줄였다. 아하. 10%밖에 안 남았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상당한 거짓이죠. 근거가 없는 거군요. 근거는 있어요. 그러나 예. 그게 과장된 거고 과장된 그래서 거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아, 네. 이런 마케팅 때문일까요? 아니면 달콤한 향 때문일까요?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라고 보통 인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흡연자나 또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냄새도 덜 나고요. 그 몸에 안 좋은 게 좀 덜 함유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반 담배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기이기 때문에 권련보다는 좀 덜 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일반 담배보다 이제 건강에도 조금 더 좋다는 느낌이 들고요. 좀 더 피로하지 않고. 예, 그래서 일반 담배를 피다가 전자담배를 피게 되었습니다. 담배는 어차피 뭐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니코틴 함유하고 다 어차피 유해한 거니까 형태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해롭다는 생각이죠. 일반 담배는 그래도 들어있는 뭐 들어있는지가 표기가 돼 있는데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그런 표기도 없고 또 뭐 그래서 좀 더 믿음이 안 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전자담배가. 아무튼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전자담배를 피운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렇죠. 그 이제 사실은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기존 담배 안 피우시고 전자담배 피우시는데, 근데 의학계에서도 그나마 전자담배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전자담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 회사에서 인정하는 것이 우리는 10%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네. 담배 회사조차도 그 안에 발암 물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부인하진 못해요. 아. 그런데 이제 학계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이게 해롭다는 걸 알려면은 상당한 많은 시간이 세월이 걸리고 걸리는 거죠. 네.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네. 그런 연구 결과를 지금까지 나온 걸 종합해 본다면 약 기존 담배에 60 내지 70%의 해로움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담배 회사를 그 과장 광고로 이제 우리가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60 내지 70%면 그러면 그래도 그건 좀 덜 해로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네. 수 있어요. 기존 그런데 담배보다는. 사실은 그 흡연자가 담배를 끊게 된다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해로움이. 네. 예. 그런데 담배 회사는 계속 그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붙들고 아하. 못 끊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덜 해로운 걸 만들었으니 아. 새로운 여러분에게 좋은 향이 나는 사과향을 줬으니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금연으로 피워달라. 전자담배가 금연으로 가는 그 단계는 아니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못 끊는 거죠. 전자담배나 뭐 권련형 담배로 바꾸는 것은 네. 다른 형태의 담배를 피는 것이지 결국 금연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잘 생각을 달리해야 되고요. 흡연자들이 할 일은 금연을 하는 것이지 네. 담배 회사가 그 유혹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를 끊임없이 피는 건 아닙니다. 네. 네, 특히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맞아요. 실제로도 전자담배가 생기면서 늘어났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고등학생들의 그 전자담배 사용률이 뭐 80% 늘어나고 중학생 흡연율이 50% 늘어났다 이런 보고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청소년들이 이 전자담배가 좋은 점이 그 청소년들에게 흡연할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기존 담배와 다르기 때문에 부모나 선생님들한테 숨길 수가 있어요. 숨기기도 편하고. 뭐 약간 USB 같은 그렇죠. 것도 되게. 뭐 그래서 이제 뭐 충전하듯이 예. 노트북 같은 데 끼워 놓으면은 예. 네. 사실은 그게 전자담배 충전하는 건데 다른 사람 잘 모르는 거죠. 모를 수 마치 있죠. 무슨 예. 전자장치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떠한 형태의 그 니코틴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뇌에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은 이 전자담배를 사용한 청소년들도 나중에 보면 흡연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렇겠죠. 네. 또 일찍부터 니코틴에 중독이 되면은 이 청소년의 뇌가 변화가 생겨가지고 충동 조절이 안 되고 네. 학습 능력이 저해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기에 한번 중독이 돼가지고 네. 이 뇌에 변화가 생기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담배를 끊게 되더라도 그런 그 잘못된 그 변화가 계속 남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들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인식을 제대로 하는 게 참 중요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한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고 나섰고 현재 전자담배를 현재 담배와 똑같이 현재 발표는 했어요. 네. 그런데 아직도 그 외국에서는요 전자담배를 아예 판매하지 않는 그런 국가들도 있는데 네. 네. 아직은 우리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알겠습니다. 아까 그 영상 보니까 뭐 전자담배는 성분이 표시 안 돼 있다 이러던데 이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모든 담배가 마찬가지예요. 그 기존 담배도 마찬가지고 알자면 미국 같으면은 그 담배 성분을 전부 다 공개하도록 지금 법령으로 만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표를 하고 보니까 담배에 그 성분이 600종의 성분들이 너무 있었다는 많아서. 겁니다. 예.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분들이 이제 그 첨가물들이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가 담배를 피면서도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려야 되고 또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빠른 속도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